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1일 금요일 아침 여의도 펀드 매니저가 바라보는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시장, 유럽 시장 데드캣 바운드가 나왔네요. 그렇죠? 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리바운드인데 데드캣 바운드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좁은 박스권의 하단에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너무 쫄지 말고 하루를 좀 든든하게 지켜보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당연히 어제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대꾸받고가 있겠죠. 너무 쫄지 말고 자신이 들고 있는 종목이 순환매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천수답적인 그런 기도 이외에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쫄지 마시고 침착하게 좀 대응을 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간단하게 어제 시장 그리고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 간단히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오늘 키워드를 한번 봅시다. 미국 CPI가 7.9%나 올랐네요. 그렇죠? 네, 엄청 많이 우리 팔자를 찍을 거로 봤었는데 그래 팔자는 다행히 안 찍었는데 그래도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근원 CPI는 6.4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일단 또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회담이 결렬이 됐습니다. 네, 외무장관 회담을 했는데 바로 해주지는 않겠죠. 질질 끌 확률이 높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이 평화회담은 상당히 시간을 질질 끌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이 재하락을 했죠. 네, 유럽 시장 전전날 폭등을 하더만 어제는 또 폭락을 한 그러한 대꼬박고가 있는 하루였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일단은 회담이 결렬이 되고 ECB가 매파로 돌변을 했죠. 생각보다도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2분기부터 하기로 했는데 1분기 3월부터 앞당기면서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전쟁의 장기화는 지속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다양한 기대감들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추려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무작정 다 볼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부터는 올라오면은 약간 이익을 실현하는 그러한 장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어제 끝난 미국 주식시장 한번 봅시다. 다우는 살짝 좀 올라오다가 다시 하락했고 막판에 그래도 좀 들어 많이 올렸네요. 0.34%까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나스닥도 0.95% 하락하면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많이 하락했던 걸 막판에 많이 좁혔죠. S&P 500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끝이 양봉을 달고 올라왔다는 꼬리를 내리고 양봉을 달고 올라왔다는 것은 시장이 나름대로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뭔가 장의 바닥에 와 있는 듯하고 기대감이 형성돼서 그렇게 쉽게 폭락으로 이제 무너지지는 않을 거다. 이런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은 마이너스 1.27% 하락을 했고요. 프랑스가 2.83, 네, 전일 먹었던 것을 반을 다시 돌려냈네요. 독일도 2.93. 당연히 올라갔으니까 토해내야 되죠. 한국도 오늘 어제 2% 정도 올랐는데 오늘 1% 정도 토해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반 정도 토해낸다면 그나마 다행이죠. 그래서 너무 쫄 필요 없이 담담하게 시장을 대응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담담하게 대응하라 이 말처럼 또 무식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뭘 어떻게 다 해는 게 담담한 거냐. 그냥 담담하게 지켜보면서 자기가 들고 있는 종목이 또 순환매로 돌아오면 좀 팔아주고, 그렇죠? 네. 그리고 좀 각을 좁히고, 제가 선거 전에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반 정도 팔아서, 건설주 쪽으로 가라. 건설주는 누가 이기든지 하는 거다. 일시적이지만 푹 올라올 거다. 이렇게 여러 번 조언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많이 터진 것을 팔 수 없는 좀 과감하게 팔 수 없는 그런 환경적 심리적 요인들이 그나마 좀 손실을 줄이는데 도움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유료 카페 친구들 중에서는 과감하게 좀 덜어서 어제 이제 건설주 오르고 오늘 정도 내일 정도 기다리면서 이익을 실어서 한 20% 정도 앞까지 하는 그렇게 전략을 짠 친구들도 많이 있었는데 일단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뒤에 전략은 제가 잠깐 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주요 뉴스 한번 봅시다. 미국 2월 CPI가 전년비 대비 7.9% 올랐죠? 네, 1982년 이후에 최고죠. 어떤 분들은 이게 10%를 찍어야 된다. 이렇게 예상하는 전문가도 많은데, 제가 봐서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8%, 9%까지는 찍어서 5월 정도가 피크를 치지 않을까.
이 5월의 피크라는 것은 리오픈이 이루어지고 전쟁이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해결을 모색하고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리면서 CPI를 잡는 노력들이 나타났을 때가 이제 꺾일 것 같은데, 그리고 기대 심리가 먼저 꺾일 것 같은데, 아직까지 관성이 1, 2개월은 충분히 더 남아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2만 7천 명으로 이렇게 예상을 좀 상회를 했네요. 10,000명 정도가 더 늘어나는 그러한 숫자였습니다. 영국 바크레이즈가 미국 인플레이션 몇 달 내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 뭐 하나만 한 이야기 계속하고 있죠. 어제 ECB가 금리를 동결을 했지만 PPP라고 해서 채권 매입 프로그램이 있는데, 기존의 APP를 조기 종료를 하고 PEPP에는 이달부터 종료를 하겠다. 그 이야기를 했는 거죠. 아마 금리를 채권을 사주는 프로그램이 PEPP하고 APP 두 개가 있는 것 같은데, APP는 곧 조기 종료를 하겠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실질적인 PEPP는 이달 말부터 종료를 해서 3월부터는 줄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카르드 IMF 총재는 채권 매입 종료 후 언젠가는 점진적으로 금리를 변경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ING는 ECB가 매파적이다. 올해 금리 인상 전망은 유효하다. 뭐 당연히 공격적으로 오르죠. 그러면 유럽이 이렇게 매파적으로 올라가면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달러 인덱스죠. DXY. 달러가 강세에서 약세로 돌아선다면 우리나라 원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머징 시장은 강세로 돌아서겠죠? 그렇다면 주식 시장은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이 생각보다 빠져나가지 않고 오히려 최근에 많이 빠져나갔던 자금이 살짝 들어올 확률도 있다. 그렇다면 바닥은 견고할 것이다. 시장이 V자 반등을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지만 바닥은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추론은 충분히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국제결제은행에서는 러시아 중앙은행 서비스 접근을 중단했죠. 골만삭스가 처음으로 올가 최초로 러시아에서 은행업을 철수를 했네요. 네,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렇죠? 이놈들. 네, 치고 빠지고. 네, 골만삭스는 원자재 투자에 아주 기재입니다. 얘들은 원자재 시장을 가지고 놀아요. 네, 저도 미국에서 한 1년간 있어봤는데 이 골만삭스 이놈들 아주 유명합니다. 올가에서 아주. 네, 이렇게 활발하게 결국 돈을 버는 것은 금융이죠. 금융으로 치고 빠지는 또 이제 예, 러시아가 어려움에 처하면 쓱 돈 대주고 또 이자 따먹고 그런 일들 아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러시아를 박살낸 것은 총이 아니라 골만삭스의 트레이더들인 것 같습니다. 어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유가가 3.51% 하락해서 107.09달러에 마감을 했네요. 유가가 좀 안정을 하고, 만약에 유가가 100달러 이하로만 무너진다면, 내려와 준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포, 그렇죠?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공포는 살짝 또 접어들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지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경제는 심리입니다. 주식시장은 심리예요. 제가 봤을 때 심리가 60%예요. 그렇죠? 그다음 펀더멘탈 숫자가 40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유가가 추가로 좀 하락해 주기를 또 간절히 좀 바랍니다. 하지만 이제 전쟁 협상이 결렬이 되고 ECB가 금리를 올리고, 만약 ECB가 금리를 올린다면 경제가 슬로우다운 해질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유가의 소비가 좀 줄 수 있다. 유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줄 수 있다. 여기에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들이 이제 우리가 오펙이 26개로 되어 있는데 증산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여기에 이란을 풀어주고 베네수엘라를 유가 시장에 풀어준다면 유가 추이는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자, CPI가 전월비로 0.8%, YY는 7.9% 올랐다. 그렇죠? CPI, 코 CPI도 전월보다 0.5% 올랐고 YY는 6.4%나 올랐다. 굉장한 거죠. 그렇죠? 1982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거다. 이런 모습이 어제 미국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채권 매입 종료 시기를 대폭 앞당겼죠. 원래는 2월부터 하기로 했는데 한 달 앞당겨서 3월부터 이제 하기로 해서 2분기면은 정확히 4, 5, 6 중에서 하기로 했는데 4월부터 400억 유로, 5월에는 300억 유로, 6월에는 200억 유로씩 조금씩 채권 매입 금액을 줄이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2분기에 400, 올 400억, 3분기에 올 300억, 4분기에서는 올 200억, 이런 식으로 굉장히 느슨하게 좀 돼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앞당겨서 4월, 5월, 6월로 월별로 그냥 400억만 사주고, 그 다음에는 300억 사주고, 그 다음에 200억 사주고, 이런 식으로 긴축을 아주 타이트하게 가는
그러한 모습, 속 내용이 오늘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의 관심은 어제 한국 주식시장을 보고 뭘 사야 하나, 이 이제 근본적인 물음 앞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거죠. 그렇죠? 어제는 인터넷과 플랫폼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먼저 치고 올라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너무 하는 게 아니냐, 좀 풀어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골목 상권이 있기 때문에 중소업자들의 그 불만과 이런 것들이 하늘을 찌를 것 같은데, 이것도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는 좀 주의할 필요는 있다. 물론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이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가 이제 10만 원 정도로 올라왔는데, 이제부터는 좀 줄이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네이버, 카카오 오늘 혹시 상승한다면 한 30%는 줄여라. 저는 그렇게 심하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 물론 수급은 비어 있지만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건설업은 좀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GS건설이 4만 원대 중반까지 왔고 현대건설도 5만 원 올랐는데, 이들은 꾸준히 수익을 낼 것 같아서 중장기적 프로로 5월 달에 이제 신정부가 출범하는데 그때까지는 들고 가야 될 것 같다. 많은 공약 발표를 검증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추리고 먼저 할 것은 해주고 막 이런 건데, 워낙 건설이 핵심 얼굴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오늘 하루 조정받더라도 쫄지 말고 좀 더 들고 가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원자력은 굉장히 의지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 30% 정도는 줄여놓고 버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의 리오픈주인 주류, 외식, 레저들이 어제 올랐는데, 리오픈주는 가지고 갈 만합니다. 오늘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팔지 마시고 들고 가는 그러한 모습을 좀 추천을 해봅니다. 유럽과 미국 주식시장이 하루 만에 끝나면서 이제 데드캣 바운드 모습인데, 막판에 그래도 하락을 폭을 줄였다는 것은 시장이 나름대로 바닥을 찾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한 마리 제비가 없다고 보물 알리지 않듯이 진정한 방등 국면은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좁고 낮게 찌그러진 박스권 하단에 우리나라 현 주가 수준이 존재하고 있다고 본다면, 박스권을 좀 더 위로 올라갈 확률이, 주가가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갈 저는 2750 정도 보는데, 이 정도까지는 여유는 있기 때문에 다음 주를 대비해서 오늘 그렇게 뭐 물량을 줄이거나 쫄 필요는 없어 보인다. 좀 견뎌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강하게 해봅니다. 오늘도 이제 종목이 차별화 개별 종목에 빠른 순환매가 돌 것이다. 그렇죠? 건설, 그다음 미디어 쪽도 나쁠 것 같지는 않고, 온전도 그렇게 또 아침부터 조정을 받지만 다시 좀 들어오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 리오픈 쪽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살짝 올라오면 한 30% 정도를 줄이고 나머지는 배심 있게 들고 가는 거. 그리고 이제 어제 사지 못했다면 오늘 정도 조정을 받으면 살짝 또 발을 담그는 거, 포지션이 없는 사람들은 괜찮합니다. 좀 담글만 하지 않을까, 한 30% 정도는, 이렇게 예상하는. 뭘 담그냐? 제가 봐서는 건설은 좀 담궈야 될 것 같아요. 건설 담그고, 미디어는 앞에서 좀 줄여야 될 거 아닌가 생각도 해봤는데, 이 기술적 반등이 워낙 좀 강한 것 같고, 수급이 워낙 비어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면 미디어 엔터도 카카오, 네이버도 살짝 발을 담궈서 플러스 한 15% 정도 수익을 노리는 전략. 이 정도는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올라오면 좀 줄이고, 없는 사람들은 빠지면 살짝 담그고, 이 전략을 병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신정부 정책 발표가 다양한 추론 예상이 되고, 설레발의 시장이 아주 난무할 거로 보입니다. 이 중에 확실한 것은 건설. 이거 이외에는 뭐 크게 손을 대지 않고 선구안을 좀 좁히는, 그러한 선구안을 좀 높이는, 그래서 골라서 좀 투자하는 그러한 전략을 추천해 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제 올랐던 것들이 오늘은 어느 정도 토해낼 것이다. 한 1% 정도는, 어제 2% 올랐으니까 1% 정도는 토해낼 확률이 있다. 이 중에서 건설은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미디어인 카카오와 네이버는 오늘 올라오면은 좀 줄이고 빠지면은 사고, 이 전략. 원전도 한두 번 정도 더 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올라오면 줄이고, 내리면은 뭐 더 들고 가고, 이 정도. 리오픈주는 당연히 미래의 먹거리라고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좀 사주는 전략. 이러한 것들이 오늘 전략의 어떤 그 기본적인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좀 아침부터 좀 조정은 있을 것 같지만 너무 쫄지 마시고 잘 견디고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주식시장이 바닥에 하락에 있다는 생각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내공이 있는 그런 하루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